인지행동 치료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해석하는 생각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죠.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치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해하시는 우울, 불안, 공황, 강박,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신부에 있는 완벽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게 만들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처럼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도록 만드는 치료는 절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압도되어 있는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란 이 미국의 아론백 박사님이 주창하신 인지치료고, 실제로 요즘에는 이 인지치료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 근거 기반의 효과성이 검증된 정신의학에서 심리치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지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 연구를 통해서도 약물치료와 동등한 효과, 또는 약물치료와 인지치료를 같이 할 경우에 더욱더 파워풀하고 치료 효과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행하는 이 인지행동 치료는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효과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도 얼마만큼 적용될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란 사실 연구를 해보면 우리 뇌의 영역들을 조금 변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뇌에는 이 감정과 관련된 이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편도체라는 부위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긴장이나 공포 반응이 있을 때 매우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성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인지치료는 이 전두엽의 활성화를 높게 만들어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뇌의 영역들을 안정화시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fMRI 같은 뇌의 어떤 기능들을 보는 연구들을 해도 뇌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의 패턴을 가져서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A라는 경로에서 B라는 경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지치료의 과정들을 프로그램화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런 영상을 보고 심리 교육을 받으시고요. 이 심리 교육을 바탕으로 워크북을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워크북을 작성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저희와 치료진들과 함께 이 피드백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는 이것들을 1대1로 개인 세션으로 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디지털 요소들을 가미해서 여러분들과 이 치료의 효과를 표준화를 맞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심리 교육의 경우에 어떤 날에는 이런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어떨 때에는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표준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어느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치료를 하더라도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적인 모듈들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것들은 이것들을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는 인지행동 치료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와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들은 조금 더 절감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꾸준하게 누릴 수 있는 효과성은 더욱더 증대되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저희 안내드린 대로 꾸준히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1회기의 과정에서 이 워크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생각의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시작했던 가장 큰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어서 이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나는 이 치료를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하고 싶다. 그리고 그 변화가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도 함께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 치료에 방해되는 심리적 장애물이 있다면 하고 몇 가지를 적으세요 되어 있는데요. 이 심리적 장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이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방해되는 요인이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치료를 할 때 저항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치료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계속 이 치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서 오히려 이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와 같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의 심리적 장애물을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놔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목표에 달성할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점들을 적으세요.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장점을 적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치료를 할 때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이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점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는 꾸준함이 있다, 또는 나는 처음에는 마음이 이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고 납득이 되면 정말 꾸준히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이런 장점들을 생각해보고 내 장점들을 이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질문들을 바탕으로 네 번째에는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달성하기 위한,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1단계는 가장 쉽고 가장 낮고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의 목표들을 꾸준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질문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작성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 피드백을 드릴 때고, 이 피드백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이 조금 더 정밀하고 타겟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대로 작성을 하여서 치료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심리교육 영상을 보고, 그리고 워크북을 작성하고 이런 피드백의 과정들을 거치는 이러한 단계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워크북을 작성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세션을 복습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제의 과정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의 과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단순히 익히고 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가 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일 어떤 그 다음 세션 간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작성하시고 떠올리면서 우리 뇌를 계속 훈련하시라는 의미에서 과제의 세션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는 훈련을 계속하는 어떤 지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치료의 과정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표준화하고 효과성을 증대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황이나 우울이나 사회불안이나 강박이나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더 심부에 있는 이런 완벽주의 같은 것들도 이런 인지행동 치료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할 때 이런 TMS나 이런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이 이완 치료 같은 비약물 치료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더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자와 함께 논의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가 증대되는지를 논의하셔가지고 같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인지행동 치료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인지행동 치료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인지 모델에서 시작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도 맞지만 내가 그 사건과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균형 있게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이 반응, 여러분들의 신체 증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지 모델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이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셨던 어떤 양육 방식, 그리고 가치관, 교육, 그 다음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 여러 가지들이 종합이 되어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스키마라는 것들이 형성되는데요. 이 스키마를 통해서 자동사고가 형성된다고 보실 수 있고, 우리는 이 자동사고를 계속해서 교정하는 패턴들을 연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철학자, 서양의 철학자 에피텍투스가 우리가 사물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원효대사의 일화로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원효대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목이 말라서 잠을 깼어요. 그래서 어떤 옆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마셨더니 너무나 꿀맛이었어. 그래서 목을 축인 다음에 다시 잤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였던 거예요. 그 원효대사가 마셨던 물은 썩은 물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원효대사의 몸은 구토 반응과 이런 어떤 오심, 속이 메스껍거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 원효대사가 전날 마셨던 물은 똑같아요. 그죠? 물은 똑같지만 그 전날에는 나의 갈증을 달래주는 아주 소중한 물로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내 몸이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효대사가 일어나서 보니 해골의 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라는 내가 인식을 하자마자 내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신체적 증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스트레스 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좋아질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감정들은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인지 모델에 대한 이론이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균형 있는 사고를 바꾼 이후에 감정이 조절되었다는 것을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고 저 역시도 많이 목격했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시기만 하시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생각의 습관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